이제 드라마 연인이 사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동안 길채와 장현에 닿을 듯 말 듯한 사랑에 애가 탔었는데요. 이제 둘의 마음만은 확실히 확인했으니 헤어져도 함께 있어도 설사 새드 엔딩이더라도 덜 답답할 듯합니다. 그런데 아직 장현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죠.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장현과 장철의 서사입니다. 지금까지의 힌트로는 장현은 어린 시절 아버지 때문에 누이를 잃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듯하죠. 장현이 트라우마처럼 문득 떠올리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현의 누이로 보이는 여성이 노비와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랑 비오는 날 집 안에서 누군가 매를 맞는 듯한 장면이죠.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는 문 밖에서 장현은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요. 어린 장현이 아버지께 벌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빌고 있었죠. 이것은 누이는 노비를 사랑했지만 조선시대 사회 통념상 둘의 사랑은 용납될 수 없었고 장철 또한 체면 때문에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벌어진 일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현은 왜 갑자기 노비가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집을 나가 스스로 노비가 되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럴 거면 나중에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양반 아이가 갑자기 노비가 되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건가 싶기도 했죠. 반역 또는 난동 등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해 본인 포함 가족까지 공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장철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을까 싶더라고요. 또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장현과 장철이 굳이 안 보고 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린 시절 죽었다는 장현의 어머니가 노비 신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현재 장철의 이미지상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가 어쩌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한 장본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시 양반 남자가 노비 여성을 첩으로 두는 경우가 없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는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천민이라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하죠. 따라서 원래 장현의 신분은 노비였고 길채에게 했던 말도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양반의 자식은 면천되어 중인의 신분을 지니고 사는 경우가 많았고 장철 또한 아들을 노비가 아닌 양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장철의 본부인이 손을 써서 장현 어머니가 노비로 소속되었던 관아에서 장현을 데려가는 등의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장현은 누이에 대한 죽음에 이어 아들인 자신조차 외면하는 아버지를 보고 치를 떨었을 듯하고요. 그것은 장현에게 소현세자를 볼모로 내보내는 인조를 보면서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캐치해내는 통찰력을 갖게 했을 것이고요. 사실 남은 사회차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누이에 대한 트라우마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기에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노비 신분이었던 장현과 양반이면서 돌싱녀이면서 환양녀로 불리는 길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흥미롭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